안녕하십니까. 신의견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야, 인도 큰일 났습니다. 인도 그러면은 이 국산 무기들 아주 오랫동안 만들다가 결국은 삽질로 끝나는 이런 나라로 악명이 높은데 육군의 아준 전차 50년 걸렸죠. 그리고 공군의 테자스 전투기 40년 걸렸죠. 그런데 해군의 비크란트 항공모함 1989년도에 스타트해서 지금 시운전하고 있으니까 한 32년, 야, 이거 빠르네 했는데 지금 큰일 난 상황이 발견되어서 이거 배 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40년 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소식 알려드리겠고, 러시아의 소형 스텔스기죠. 이 저가형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가격이 공개되는데 놀랄 로짜입니다.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공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체크메이트를 초저가 전략으로 대량 판매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두바이 에어쇼를 시작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 나서는데 중국의 JF-17이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 기업 로스텍이 11월 14일부터 11월 18일까지 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국제 에어쇼에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체크메이트의 모급을 출품할 예정이며 중동을 시작으로 전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설 것이라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현지 시각 11월 11일 보도했습니다. 스푸트니크 통신은 로스텍의 빅토르 블라도프 국제협력 및 지역 정책 담당 이사를 인용해서 러시아가 UAE 측에 이번 국제 에어쇼 메인 출품작으로 수호의 체크메이트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미 중동 여러 나라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도프 이사는 체크메이트는 우수한 성능, 내장형 통합 센서, 공중 전자보안 시스템과 고성능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해서 공중과 지상의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으며 대단히 우수한 성능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최대한 억제해서 획득 비용과 유지비가 아주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도프 이사는 또 체크메이트는 개방형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모든 전자장비와 무장을 쉽게 통합할 수 있으며 마하 1.8의 고속 성능, 그리고 최대 3000km에 달하는 항속 성능, 7톤의 무장 능력과 6개의 동시 교전 능력을 갖는 우수한 전투기면서 고작 3천만 달러에 불과한 최고의 전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로스텍은 현재 체크메이트가 시제기 제작에 들어간 상태로 2023년 첫 비행 예정이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수출 타겟은 중동은 물론 높은 가성비를 찾는 저개발 국가라고 명시해서 중국의 JF-17과 경쟁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수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JF-17의 블락 3 버전을 개발하고 활발하게 판촉을 벌이고 있는데요. 같은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3천만 달러에 완전히 다른 성능, 스텔스, 과연 소비자들이 어떤 전투기를 선택할지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3천만 달러. 3천만 달러의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코스트 하면 6, 7천만 달러 정도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3천만 달러의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는 우리 FA-50 정도 가격입니다. 그리고 FA-50하고 경쟁하고 있는 JF-17, 중국이 개발하고 파키스탄이 생산하고 있는 JF-17, 바로 그 가격이죠. 그런데 우리 FA-50은 중국제나 러시아 무기를 전투기로 채용할 수 없는 정치 외교적인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아주 핵심적인 대안이기 때문에 나름 경쟁력이 그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JF-17은 과거 공산권이었던지 사회주의였던지 아니면은 제3세계였던지 이런 그 중립국가, 냉전시대 때 중립국가였던지 이런 국가들이 그냥 미국 눈치 안 보고 사는 그런 전투기 중에 제일 싼 게 또 그들이 선전하는 것 중에서 워낙 에이사 레이더의 대함 공격 능력 아주 좋으니까 JF-17 전도 유망했는데 이 수호이의 체크메이트가 스텔스 그리고 수호이하고 중국 그 미그 22를 개량한 JF-17하고는 이 능력이 비교가 안 되죠. 수호이는 수호이 27 시리즈를 비롯해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계속 만들어 왔던 그 전통의 회사고 지금도 수호이 57, 수호이 35 등 4.5세대와 5세대 전투기를 최강급에서 동시에 생산하고 있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만든 3천만 달러 전투기 그리고 내부 무장창에 5발의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에이사 레이더, 뭐 전자전, 뭐 지금 우리 F-35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대부분 구현하는데 가격은 3천만 달러다. 물론 뭐 F-35까지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은 안 되고 확 축소가 되겠지만 그래도 스텔스. 그런데 3천만 달러. 이게 과연 JF-17하고 싸우면 경쟁이 되겠느냐. 물론 우리 FA-50도 상당한 데미지를 받겠지만 정말 치명상을 입는 것은 JF-17이다. 그런데 이제 이 두바이 에어쇼에 왜 출품하냐. 아랍에미레이트가 여기에 일부 개발비를 댑니다.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아랍에미레이트가 개발비 대해서 만들었죠. 러시아가. 그리고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에게 F-16 블락 60 그거 개발비 대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런 거 잘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화웨이 국가통신망 문제 때문에 미국이 니들한테 F-35 못 판다. F-35 가지고 싶으면 화웨이 퇴출시켜라. 이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스텔스기를 못 가지니까 그러면 우리가 체크메이트 저기에다가 투자를 해서 저걸 쓸까 해서 지금 투자를 해서 러시아는 아주 기분 좋아서 지금 이 체크메이트를 두바이 에어쇼에 가지고 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 체크메이트를 선정하는 순간 UAE는 미국의 우방국에서 퇴출되는 것이죠. 전투기, 이 군사무기의 최고 꼭지점에 있는 전투기를 서방 전투기를 쓰지 않는다. 미국의 적국인 중국이나 러시아 걸 쓴다. 게임 끝난 겁니다. 미국하고 군사력 우호 관계 안 맺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돈은 되지만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도 우리가 끝까지 봐야 되겠고 아무튼 체크메이트 3천만 달러 놀랄 로차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상황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가 자체 건조한 첫 번째 항공모함 비크란트가 두 번째 시운전에서 심각한 설계 결함을 드러내어 인도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대대적인 개조나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는 조선업계 소견이 나오는데 비크란트의 전력화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해군이 지난 10월 25일 비크란트 항공모함의 두 번째 시운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항해 안전과 관련된 심각한 결함이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인도 현지 INF 뉴스가 현지 시각 11월 11일 보도했습니다. INF 뉴스는 인도가 공개한 영상과 사진을 보면 비크란트 항공모함의 고속 항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적이 이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라며 비크란트 항모의 항적에서는 좌우로 들쑥날쑥한 파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선박 전문가들은 이런 항적이 생성되는 원인을 두 가지로 꼽는데요.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높은 파도에 배의 롤링이 심해지면서 좌우로 요동치는 궤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배의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평온한 해상에서도 극심한 롤링이 발생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INF 뉴스는 인도 해군은 기상이 좋은 날을 시운전 날짜로 잡았고 당시 파고는 0.5에서 1m에 불과해서 파도에 의한 롤링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며 이러한 롤링 현상은 선체의 유체 역학 특성 설계 오류로 인해 항력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함수 설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크란트는 일반적인 군함이 아니라 항공기가 이착함하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안정적인 이착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롤링과 피칭 현상 관리에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구조 변경이 불가피할 정도의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서 가뜩이나 지연되었던 비크란트 실전 배치는 더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와,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 지금 비크란트의 두 번째 시운전 사진이고 영상도 공개를 했어요. 인도는 아주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아주 웅장한 배경음악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 전 세계에 다 문제 있어요라는 걸 공개적으로 그냥 알려버린 것이죠. 첫 번째 시운전에서는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몰랐죠. 자, 두 번째 시운전에서는 빨리 달립니다. 왜냐? 이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사출기로 쏘아서 이륙시키는 항공모함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스키 점프대를 통해서 이륙을 하는 스토블 방식의 항공모함이죠. 스토바 방식의 항공모함이죠. 그래서 숏 테이크오프, 그래서 단거리 이륙, 그리고 강제 착함, 어레스트 와이어로 강제 착함하는 스토바 방식의 항공모함이고 우리 한국은 스토블 방식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수직 착륙, 단거리 이륙. 그런데 이런 단거리 이륙하는 항공모함은 빨리 달려야 돼요. 왜 빨리 달려야 되나? 맞바람을 맞으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야만이 비행기가 이 스키 점프대로 차고 오를 때 양력을 확 받아가지고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25에서 28노트 이상씩
뭐 권장하는 건 30노트 이상 달려야 된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빨리 달려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놀랍게도 이 뒤에 항적, 웨이크 한번 보십시오. 뭔가 안으로 쑥 들어와 있는 파도 흔적이 보이죠? 이게 뭐냐? 그래서 뒷모습을 봤더니 이런 겁니다. 동영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도대체? 울룩불룩, 울룩불룩. 여기 왼쪽에는 니미츠 항공모함이에요. 그냥 쫙 일직선으로 서죠. 파도의 이 웨이크 항적이. 저도 뭐 독도함, 가장 큰 독도함부터 시작해서 뭐 이지스함, 충무공 이순신급, 뭐 각종 호위함, 하다못해 참수리 고속전까지 배란 배는 다 타보고 다 항해 다 해봤어요. 우리 배, 우리 군함들 항적 전부 다 이렇습니다. 하다못해 남해에서 뭐 통영, 거제 이런 데서 섬으로 나가는 우리 카페리 그거 타도 그냥 이 웨이크가 이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도대체? 그래서 이게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셌냐? 아니다 이겁니다. 0.5에서 1m. 이 정도 4만 톤급 정도의 배에 0.5에서 1m는 그냥 장판입니다. 장판. 제가 18,000톤짜리 독도함을 타고 2m급, 2.5m급 동해에서 수위를 항해를 해봤던 적이 있는데 미동도 느껴지지도 않아요. 2.5m 이 정도는. 그러면 이건 4만 톤이니까 0.5에서 1m는 그냥 장판이죠. 바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장판. 그런데 지금 이런 웨이크가 생겼다. 이게 배가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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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옆으로 치면서 좌우로 요동치면서 생기는 이런 항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항공기가 이착함해야 되는데 쾅, 쾅, 쾅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이제 조선 전문가들 이거 함수 설계가 지금 잘못됐다. 이거 바꿔야 된다. 아니 배의 형상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설계하는 시간 걸리겠죠. 그리고 앞 잘라내서 또 갖다 붙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지금 아준 전차 50년 걸리고 태자스 전투기 40년 걸렸는데 이거 32년 만에 됐으니까 야 이건 좀 빠르네. 이제 인도가 드디어 인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40년 만에 될까요 지금? 앞으로 8년 만에 이거 해결될 수 있을까요? 설계 다시 해야 되고 원인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는 그 원인 분석에 따른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그걸 다시 재제작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시험 평가해야 되고 한 번만에 또 되면 괜찮은데 또 안 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리고 해봤는데 여기가 아니고 또 다른 데야 또 다른 데 또 설계해야 되고 40년 만에 될까요? 이야 어떻게 이런 그냥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좀 부탁했으면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딱 제작을 해줬을 텐데 이야 정말 인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한국의 조선소하고 기술 제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크란트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되길 기대하겠는데 조속한 시일은 안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